1626년, 그때부터 6년이 지나가면 이번에 누가 오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 뉴욕시 그 맨하튼이 있는 그 평화의 여신, 자유 여신상이 있는 그쪽 지역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도착한 그 지역을 뉴 네덜란드라고 쳤습니다. 그 뉴 네덜란드를 개척을 하게 되고요. 1626년에 지금 우리가 뉴욕이라고 말하는 지역이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이 처음에 이제 발견이 되고 정복이 되고 식민지가 건설이 됩니다. 그런데 요 지역이 나중에 제임스 2세가 되는 그 찰스 2세의 동생이었던 요크공의 그 군대가 네덜란드 군대를 무찌르고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크공의 이름을 따라서 거기를 뉴 암스테르담에서 뉴요크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래서 거기도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제 1636년이 되면 1620년에 그 플리머스에 사람들이 오게 되고 윌리엄 러드가 그 영국의 그 캔터베리 주교가 돼서 그 신앙의 일치를 강요하게 됐을 때 그 압력을 느꼈던 청교도들, 그 당시에 이제 분리파 청교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분리파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국 성공에서 분리되지 않고 남아서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까 1620년에 분리파 청교도들이 떠났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영국에. 그러다가 아까 윌리엄 러드가 나타나서 영국교회 신앙의 일치를 강요하게 되자 거기에 참다 못한 사람들이 1630년에 존 윈스롭을 중심으로 해서 일군의 사람들이 1630년에 대거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스턴 지역으로 와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쪽 지역에 이 북부 뉴잉글랜드 지역의 청교도 이민자들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30년에 이 사람들의 존 윈스롭이 온 비분리파 청교도들에 의해서 매사추세츠주가 이제 그 식민지로, 그때 매사추세츠주가 식민지로 건설이 되고요. 그리고 1635년에 토마스 후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 매사추세츠 밑으로 오면 이제 그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커네티컷 식민지를 건설을 하게 되고요. 그 커네티컷과 나중에 합쳐지게 되는 뉴헤이븐, 예일대학교가 있는 뉴헤이븐이 그때부터 다시 이제 3년이 지난 1638년에 건설이 이제 식민지로 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순서를 말하면 제일 먼저 제임스 타운이 1607년에 건설이 된다. 이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인데 주로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고 그들은 대부분 성공의 신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때부터 13년이 지나서 그 1620년에 분리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당시 버지니아로 가고 제임스타운을 가고 있는 배에 함께 얻어 타고 오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밀려서 제임스타운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북쪽에서 내렸는데 그쪽 지명을 플리머스라고 불렀고 그 플리머스에 내려온 사람들이 분리파 청교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플리머스 식민지를 이제 건설을 한 거죠. 그리고 1630년에 윌리엄 러드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견디고 있었던 비분리파 청교도들이 대거 다시 대서양으로 가서 이번에는 그 매사추세츠를 식민지로 건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163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1635년 다시 이제 그 5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토마스 후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커네티컷 식민지가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년이 지난 1638년에 그 커네티컷 같은 곳 비슷한 근처에 뉴헤이븐이라고 하는 이제 식민지가 건설이 됩니다. 그 사이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재미있는 것이 1636년인데요. 그 커네티컷보다 1년 후에 이 비분리파 청교도로 1630년에 이주를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청교도 목사 중에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다룰 텐데 이 로저 윌리엄스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하고 상당히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생각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인류애가 깊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그 당시로 보면 되게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그 신학이나 태도 때문에 그 매사추세츠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그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지금 있는데 그 로드 아일랜드를 개척을 합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서 다른 나라들은요, 다른 식민지들은 그냥 영국 사람들이 들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에 땅에다가 그냥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이 그 헌장, 그 일종의 법적 그 거주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 원래 주민은 미국의 원주민들이잖아요. 아메리칸 네이티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나 허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 영국에 있는 왕이 거기에 이제 그 일종의 비자와 그다음 영주권을 이제 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항의하는 인디언들을 죽이거나 이렇게 해버렸는데 로저 윌리엄스는 그 로드 아일랜드에 사는 인디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 왕한테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우리가 아까 식민지 헌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식민지를 건설하는 그 헌법적인 그 승인을 받아오게 되죠. 이것도 사실 웃깁니다. 인디언들한테 영국 사람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양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636년에 그 로드 아일랜드를 이제 건설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중요한 그 주들이 이제 크게 생겨납니다. 1607년, 20년, 35년, 36년, 38년.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것이 1681년에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영국의 귀족인데요. 이 사람이 퀘이커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퀘이커리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전에 그 뉴저지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있었는데 나중에 그 뉴저지의 땅이 좁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당시에 1681년에 임금에게 얘기를 해서 그동안에 자기에게 이제 이 당시에는 찰스 2세가 왕하던 시절인데 이 윌리엄 펜이 자기 아버지도 아주 고위급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전쟁 비용, 왕실의 전쟁 비용을 위해서 돈을 줬나 아무튼 그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을 아직 왕이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아버지한테 진 빚을 자기한테 갚으라고 말하면서 대신 지금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그 땅을 왕으로부터 이제 불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를 윌리엄 펜이 건설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 기독교의 그 다양한 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다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식이 된 건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차례차례 미국에 언제 어떤 주들이 세워졌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